열에 9은 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요즘에 그게 생겼어요. 호칭 인플레이션. 카페 가서 음료수를 시키면 고객님 여기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아메리카노가 무려 나오셨어. 업소녀도 좀 이상해. 진짜 웃긴 게 청녀를 청녀라고도 부르지 못하는 수준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직업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한테 직업 여성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성희롱으로 경찰서에 잡혀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 여성분들이 남자친구한테 보통 가장 바라는 게 그걸 거야. 말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네, 이번 주제는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네일샵 주인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오늘도 이렇게 항상 어떻게 네이트판에는 이렇게 신박한 질문이 맨날 올라오는지 정말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네일샵 주인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도 대체 이거를 사람들이 물어봐야 되는 것도 웃기고, 여기에 지금 댓글이 253개나 달린 것도 너무 웃겨. 이게 조회수가 18만 회야.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탈 죄송합니다. 제 또래 여성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서요. 어제 친구가 한 말이 자꾸 생각나서 여쭤볼게요. 친구랑 늦은 저녁에 카페에 같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다음 주에 네일샵 예약을 해뒀는데 네일샵 주인분의 사정으로 취소하고 변경해야 한다고 급하게 전화하셨더라고요. 3년 넘게 다닌 단골샵이라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사장님, 다시 예약할게요 하고 끊었어요. 친구가 무슨 상황이냐고 묻길래 설명을 해줬더니 근데 왜 원장님이 아니라 사장님이라고 부르냐고 하더라고요. 글쎄 호칭에 대해 크게 생각해본 적 없고 자영업자니까 사장님 맞지 않냐고 했더니 원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대요. 신뢰가 되는 호칭이래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 친구는 속눈썹 펌, 눈썹 문신하는 자영업자거든요. 자기도 종종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손님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제가 실수한 건가요? 이게 뭔 신박한 이게 뭐야 이씨. 원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정상,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정상, 이걸로 뭐라고 하는 사람 비정상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이 신뢰식이나 된 호칭인가요? 일단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밥에 그 나물 취급받기 싫으면 그런 거랑은 거리 두세요. 시발 진짜 별 같자는 것들이 지들끼리 선생님 쌤 이지랄하더니 자영업자를 사장님 해줬으면 됐지 이제 원장님이라고 하라고 옘천이네. 옘천은 뭐야 이씨. 원장 소리 듣고 싶으면 업장 끝자리가 원이어야지. 이용원을 차리든가 무지개 회오리 달아놓고 연병한다고 전해주세요. 사장님도 존중 의미 아닌가? 난 식당 서빙하는 이모님한테도 직원으로 보여도 무조건 사장님이라고 하는데 크크크 이모님이나 언니라고 불렀으면 개거품 물었겠네. 어휴 뭘 또 사장이라고까지 해? 라는 답을 할 줄 알았는데 원장님이란다. 친구 머리를 세게 치세요. 정신 차리라고. 과연 이 댓글을 보다 보면 그 친구의 편이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네일샵에서 서로들을 쌤이라고 부르던데 왜 쌤일까? 연병 떠네 원장은 개뿔. 아니 네일원이에요 원장 이게? 사장님이 어때서요? 저 1인 미용실 합니다. 이제 사장님 소리 더 많이 들어요. 원장님 소리가 더 불편해졌어요. 직원이 많은 샵이면 모를까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하죠. 가끔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손님 계시는데 그건 좀 듣기 불편하네요. 누구의 아내도 아닌데 그런 호칭은 싫지만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땡큐입니다. 그쵸? 다 비슷한 의견이네요. 저런 애들은 왜 이렇게 선생 소리에 집착하는겨? 꿀 발라놨어. 이거 약간 제가 몇 개월 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간스유의 기행교 그거 있었잖아요. 제가 욕 오지게 먹었던 영상, 거기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되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호칭에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칭이 멸칭만 아니면은 저는 저를 뭐라고 불러도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역시 그 성별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영업하는 남자들이 대표 소리에 목매는 사람이 진짜 많아.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장님이라고 부르면은 무슨 자기를 장사꾼으로 보냐 어쩌냐 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대표라고 해. 그리고 대표라는 호칭이 진짜 완전히 목매고, 뭐 어떤 구멍가게 같은 회사 하면서 뭐 대표 이사네 어쩌네 무슨 막 이상한 헛소리들 하는, 뭐 헛소리는 아니지, 그래 대표 맞지 조금해도. 근데 맨날 대표 그놈의 대표 못 읽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뭔가 자기 직업에 약간 겉으로만 부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면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사람들 눈치 좀 많이 볼 때 자꾸 자기 직업을 영어로 말하고, 과거 영상에서도 그랬죠. 의사들이 자기네들을 닥터라고 하지 않잖아. 변호사들이 자기들을 로이어라고 하지 않잖아.
근데 자꾸만 무슨 아티스트 무슨 뭐 그러니까 별의별 이상한 영단어를 다 끌어다가 막 한글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직업도 자꾸 영어를 갖다 붙이고 자꾸만 서로 막 선생님들 이러고 이런 거 보면은 약간 뭐 그렇게까지 호칭 갖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나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 아무튼 간에 호칭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에다가 유교 국가라서 호칭에 대해 솔직히 되게 많이 예민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호칭에 관한 어떤 갑로을박 글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료기사에 대한 호칭, 분당 서울대병원에 재직하고 계신 분께서 쓰신 글인데요. 최근 병원 라운지 핫글이 방사선사인가 뭔가가 무려 기사님 호칭은 비하 발언이고 기분 나쁘다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라는데 의사랑 간호사는 서로 선생님 하면서 왜 자기만 기사님이냐고 크크. 병원 라운지 댓글은 대부분 열등감이라는 게 중론. 비의료인들 생각은 어때? 맞아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선생님이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이 방사선사 분들이 기사님이라는 호칭을 안 좋아한다는 걸 제가 이제 알았잖아요. 근데 모두가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10명 중에 1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굳이 안 쓰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기사님이 불편하다는 사람도 저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저는 이제 어디 가서 기사님이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할 텐데, 그리고 저도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라고 다 합니다. 호칭이 애매한 분들한테 저도 선생님 내지는 사장님이라고 하는데, 이 기사님이 불편하다는 사람도 저는 친구로 두기 싫은 타입이야. 이거 열등감인 거 맞고요. 근데 이제 댓글을 보면은 신경 안 씀, 지들끼리 싸움, 몰라, 그냥 방사선사님 하고 부르면 되는 거 아님? 선생님 소리 듣고 싶대. 그냥 호칭이 중요한가 싶어. 그냥 병원 안에서는 비의료인도 다 선생님이라 호칭해줘. 그게 서로 안 불편해. 그냥 저도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냥 뭐 그래 뭐 지들이 그거 싫다는데 뭐 굳이 나한테 악감정 남게 할 필요 뭐 있나 하는 주의거든요. 저는 그냥 선생님을 불러달라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로 쓰잘데기 없는 기싸움을 좀 안 하는 주의예요. 저는 그래서 약간 빠른 년생들 있잖아요. 그 족보 브레이커 새끼들, 족보 브레이커들이 예를 들어 저는 88년생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제 나이 정도 되면은 나이를 막 36살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태어난 연도로 얘기를 해요. 이게 틀딱의 상징인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88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빠른 연생들은 이지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빠른 88이라 친구들은 다 87이에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뭐예요? 형 대우 해달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저는 거기서 굳이 기싸움 안 합니다. 바로 형님 박아버립니다. 그냥 상대가 아무리 족같이 생기고 아무리 병신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냥 친구들은 87이에요 라고 하는 순간 그래요? 형님 알겠습니다. 제가 형님으로 모실게요 라고 하고 그냥 끝! 막 걔는 나한테 막 반말하고 동생 취급하고 나는 형님 대우를 해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진짜로. 그까짓 게 뭐라고. 그래서 약간 그 호칭 큰 의미 없는데 진짜로 왜 이런 거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간에 기사님이라고 하는 게 비하 발언 아닙니다. 비하 발언까지는 아니고 그냥 시대에 안 맞는 호칭 정도? 이전 병원은 영상의학과 선생님을 병원 계보도에는 기사장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부르기는 선생님 이랬으니까 지금은 다 선생님이라고 부름. 그냥 시대에 안 맞는 호칭이라는 것도 조금 민간인들 상대할 때 적당한 호칭 없을 때 싸잡아 부르는 게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때는 오히려 그냥 선생님 같은 경우가 그냥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의 직책이나 직업 같은 게 불분명할 때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사님이 더 약간 전문적인 거를 인정해주는 그런 호칭 아닌가? 그러니까 보면은 뭐든지 다 받아들이기 나름이야. 나는 선생님과 기사님 중에 그 사람을 더 우대하는 단어를 골라서 그 사람을 불러줘라 했다고 치면은 저는 기사님이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을 저는 몰랐다면은. 왜냐면 기사가 정말 약간 전문가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애매한 선생님보다는 기사님이라고 하는 게 나는 더 약간 그 사람의 직업을 인정해주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기사님이라고 불렀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웃기네요. 이게 받아들이는 그게. 택시기사 이런 느낌 같아도 싫어요. 이씨. 엔지니어라고 하면 더 좋아할 듯. 아무튼 이것도 있네요. 경비 아저씨에 대한 호칭. 경비 아저씨께 호칭 뭐가 좋아요?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보다 좋은 거 있을까요? 아저씨는 그냥 부르는 것 같아서요. 저는 연배 많으신 분들은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저도 선생님이요. 소장님이라고. 아저씨가 뭐가 어때서요? 선생님은 듣는 사람도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놈의 진짜 유교 꼰대 문화가 뭔지 호칭 같은 거에 자꾸 목을 매고, 물론 외국도 약간 존대 쓰는 호칭 같은 게 있잖아요. 썰 같은 거.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게 확실히 너무 심하긴 심한 것 같아. 사실은 팩트만 놓고 보면은 경비 아저씨한테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도 아무런 상관은 없는 거는 솔직히 맞기는 맞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괜히 어떤 사람을 동정의 눈길로 보면 오히려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본 게 있는데, 어떤 택배기사가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보면 안쓰러운 눈빛으로 음료수 같은 거를 준대. 근데 그게 자기는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대. 자기는 불쌍한 사람이 아닌데 자꾸만 자기를 불쌍하게 본다는 거야.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직업에 자부심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돈도 잘 벌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택배기사 돈 잘 버는 사람들은 1000만원씩도 법니다. 물론 천차만별이지만. 근데 자꾸 어디 고시원 원룸촌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안쓰럽게 보면서 미에로 파이버 같은 거를 준다는 거야. 그러면 받으면서도 그냥 어처구니가 없대요. 아니 내가 얘한테 이런 걸 받을 정도는 아닌데 하면서, 그거랑 마찬가지로 약간 이 경비 아저씨한테 호칭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보통 경비 아저씨들은 근데 소장님 정도를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소장님 내지는 사장님,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솔직히 선생님은 오바고요, 관리소장이면 소장님이지만 보통 경비 아저씨면 그냥 아저씨죠. 그쵸,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맞기는 한데, 요즘에 그게 생겼어요. 호칭도 인플레이션이 생겼습니다. 호칭 인플레이션. 그래가지고 호칭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것까지 생겼냐. 그러니까 존댓말이 정말 극으로 치달았어. 특히 서비스직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음료수를 시켜, 카페 가서 음료수를 시키면 뭐라 그래요? 고객님 여기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아메리카노가 무려 나오셨어. 우리 고객님이 드시는 소중한 아메리카노에도 높임말을 써줍니다. 고객님께서 드실 아메리카노가 무려 나오셨어. 여기 나오셨습니다. 고객님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쓰는 용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 요즘 여성분들은 이제 아가씨라는 표현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아가씨. 왜 여성분들이 들을 때 기분이 나쁘냐면은, 보통 업소녀 같은 사람들을 부를 때 아가씨라고 많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가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들 보고 제 아가씨 일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래가지고 아가씨라는 말은 표준어입니다. 그냥 젊은 여성을 볼 때 아가씨라고 해요. 근데 예전에 어떤 간호사가 이런 비슷한 거를 썼었어요. 어떤 간호사가 자기한테는 아가씨라고 안 불러줬으면 좋겠다, 너무 기분이 나쁘다 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것도 약간 좀 갑론을박이 있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업소녀들 때문에 못 쓰게 된 단어 중에 이제 아가씨가 있다. 근데 더 웃긴 게 뭐냐, 여러분들 여기서 이상한 건 못 느끼셨나요? 업소녀도 좀 이상해. 업소녀랑 또 뭐라 그러죠? 직업여성이라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웃긴 게, 우리가 호칭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졌다 보니까 창녀를 창녀라고도 부르지 못하는 수준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직업을 갖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한테 직업여성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성희롱으로 경찰서에 잡혀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 제가 보통 영상에서 막 창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창녀들을 그렇게까지 비하하는 단어를 꼭 써야 되냐는 댓글이 종종 달려요. 창녀를 창녀라고 불렀을 뿐인데도 나한테 왜 창녀를 비하를 하니? 진짜로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그래서 업소녀라는 단어도 너무 웃기고, 이게 정말 웃긴 게, 제가 업소녀 막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상한 것도 몰랐잖아. 그래서 점점 이게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이게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솔직히 아저씨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뭐가 나빠. 경비 아저씨를 경비 아저씨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 그래. 급식 주는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불러도 되잖아. 급식소에서 일하는 아줌마를 아줌마 저 밥 좀 주세요 라고 해도 되잖아. 근데 요즘에는 하도 인플레이션이 심해져가지고 아줌마 저 밥 좀 주세요 하면은 어디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이렇게 돼 있어. 진짜로 제 어릴 적만 해도 그 급식소 아줌마들은 아줌마라고 부르는 게 되게 당연한 거였어. 아니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하지 뭐라 그래. 근데 워낙 요즘에는 진짜 아메리카노까지 약간 존대를 해주는 약간 이런 상황이 됐다 보니까 정말 호칭을 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저씨에는 존중의 느낌이 없지요. 약간 하대의 느낌이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호칭 인플레이션에. 내 아파트 일을 봐주시는데 존칭하는 게 어때서요? 님자 하나 붙이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이 말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호칭 인플레이션을 뭐 미개하다 막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그냥 웃기다는 거지. 재밌잖아.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창녀한테 왜 직업 여성이라고 안 하냐, 왜 아가씨라고 안 하냐, 왜 업소 여성이라고도 얘기를 안 해주냐, 그냥 접대부 정도로 순화해서 말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싫거든요. 왜냐면 걔네 세금도 안 내고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창녀들이 세금만 내고 합법으로 이게 바뀐다고 치면은 직업 여성 정도로 저는 올려서 말을 해줄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걔네들은 아예 세금 땡전 한 푼 안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걔네들을 올려쳐줄 생각 은 없고, 근데 나머지 정말 합법적인 일을 하고 이제 다른 제대로 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얼마든지 호칭 인플레이션이고 나발이고 뭐 아메리카노님이건 뭐건 그냥 얼마든지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줄 생각이 있습니다. 굳이 막 팩트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그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는데 그게 기분 나쁜 거를 내가 억지로 우겨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생각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님자 하나 붙이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굳이 막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 법적인 문제 없어요 하고 굳이 아저씨라고 하는 거 저는 별로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누구누구 씨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갓 20살이 된 청년이, 저는 이제 36살이죠 16살 차이입니다. 16살 차이가 나는 저한테 리섭씨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저 싸가지 없는 새끼는 못 배워 처먹었구나, 예의라는 걸 모르는구나 라는 얘기를 듣는 게 일반적입니다. 열에 9은 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초년생들이 이런 실수를 진짜 많이 해요. 회사 가가지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함부로 씨씨거려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 씨자라는 말도 사실 같은 성인에다가 어떤 우열관계를 나누는 호칭이 아니에요. 리섭 씨라는 것도. 근데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죠. 근데 이것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얘네들도 어떤 인터넷 같은 걸 보고 누구누구 씨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그 오기를 부리는 애들이 있어. 오기를 부려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안 좋게 보는데도 굳이 기어코 누구누구 씨, 나이가 어린데. 그러니까 저도 유교 문화 진짜 싫어합니다. 막 나이 갖다가 서열을 매기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싫어하지만 그래도 내 이미지라는 거를 제대로 이렇게 맞추고 싶고 또 사회성이라는 게 있다면은,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어린애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 씨라는 거를 쓰는 순간 그 구성원들 전체의 분위기가 곱창이 나거든요. 진짜로 어떤 한 명 때문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거기 이제 물을 흐리는 게 돼가지고,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진짜 거기 분위기를 이제 박살내고 싶은 게 아니라면은 조금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맞추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경비님이나 선생님이 과한 호칭이라고 느껴지는 건 상대방을 은연중에 낮춰보는 시각이 있어서겠죠.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죠. 이것까지는 아닙니다. 과한 호칭,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어렵긴 하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가지고 그냥 팩트만 따지면은 경비 아저씨가 맞는데, 보통 이렇게 사회성까지 집어넣으면은 아주 별게 다 있죠. 이게 에어컨 설치 기사까지 나왔어. 에어컨 설치 기사한테 선생님이라는 호칭 어떤가요? 야, 진짜 호칭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이 아주 많다. 저는 아저씨라고 하는데 누구는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네요. 존중도 좋지만 너무 오바 아닌가요? 제가 기사라면 더 오글거리고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기사님이라고 하면 되죠. 아저씨는 좀 너무 존칭하는 것도 듣는 입장에서 기분 좋지 않아요. 기사님이니 기사님이라고 호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존칭하는 게 기분 좋지 않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택배기사 예시, 자꾸만 음료수 챙겨주고 이런 그런 예시. 아저씨라고 말 건네는 게 더 어려울 듯. 미용사한테도 선생님 하는데요 뭘. 아줌마라고 불리면 좋나요? 아줌마랑 아저씨는 근데 조금 다르지. 상업계통이면 보통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병원, 학교, 유치원 등 교육이나 뭐 이런 관련은 보통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애매하면 사장님이나 여사님, 사모님, 선생님 적당히요. 택배 사장님, 간호사 선생님 등으로요. 택배 사장님도 좀 웃긴다. 이게 뭐야 택배 사장님. 호칭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존경의 의미로 불러드려요. 이거는 근데 제가 계속 한 말은 맞죠. 호칭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존경의 의미로 불러드린다. 저도 이 방법을 추천하고요. 그래서 슬기로운 말글살이라는 어떤 컨텐츠가 있나봐요. 경찰관은 아저씨, 의사는 선생님, 일과 직업에 대한 모독. 이게 첫 저거부터 아주 그냥 조금 PC스러움이 좀 묻어나네요. 일단 볼게요. 반갑다, 제대하고 처음이지? 응, 그렇지. 요새도 전철에 잡상인이 많네. 나 벌써부터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
잡상인 X, 이동상인 O. 이건 너무 갔다. 너무 갔어. 심지어 이 잡상인들은 불법이잖아. 나중에는 강도님이라고 하겠어. 나중에 이제 신고할 때도 호칭을 제대로 써줘야 돼. 경찰 선생님, 사장님, 대표님, 저희 집에 강도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서 거기 경찰 선생님께서 강도 새끼가 들었다고, 선생님, 강도 선생님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강도님이라고 하셔야 돼요. 불청객 손님. 아무튼간에 이거야말로 이 잡상인을 정말로 병신 취급하는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이동상인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야, 잡상인이나 이동상인이나 뭔 짜야. 앞으로 어디 취업할 생각이야? 정 안되면 노가다라도 해야지. 노가다 X, 힘든 일 마기를 하는 인부. 야, 노가다는 안되고 마길은 되냐? 야, 어떻게 그 힘든 일을 하시는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대표님들한테, 사장님들한테 어떻게 마길을 한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해. 진짜. 직업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어를 쓰는 한 차별 없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언어는 소통이다. 일상에서 만나는 쉬운 우리말. 오마이뉴스. 그랬구나. 오마이뉴스에서 만든 거. 모든 게 납득이 갑니다. 일상 속 호칭 개선 방안 설문조사. 식탁이나 마트 등 서비스 기관과 주민센터, 병원 등의 공공기관에서 손님이나 방문객이 기관 직원을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가장 많은 게 직함으로 부르는 게 가장 적절하다. 그쵸? 이게 사실은 딱 정답이긴 하죠. 직함으로 부르는 거. 근데 직함을 모를 때는 보통 선생님 쓰죠. 선생님. 저도 이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요 저기요, 이게 딱 알맞게 나온 것 같아요. 순위가 1위는 이제 직함으로 부르는 게 맞고, 내가 이 사람의 직함이 애매하다. 저는 약간 그런 거는 있어요. 약간 제가 어떤 회사 같은데 일거리를 이렇게 맡겼을 때 저한테 소통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마케팅 업체에다가 광고를 맡겼어요. 광고를 맡겼는데 어떤 분이 자기의 직함 같은 거를 제대로 말을 안 하고 저한테 연락 올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 무슨 회사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누구누구 대리입니다, 누구누구 사원입니다, 이런 말 안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대기업은 보통 메일 마지막에 이런 거를 써놓기는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딱히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팀장님 아니면 실장님이라고 해드리거든요. 보통 팀장님이라고 많이 해드려요. 그분 부를 일 있을 때 팀장님. 근데 약간 낌새가 있어. 여기 회사가 좀 커 보이고 이 사람이 팀장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다 싶으면 실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웬만하면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어떨 때는 이제 그분이 자기가 듣기가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대표님, 저는 팀장이 아니라 대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정을 해줄 때가 있어. 그래서 저는 애매할 때는 보통 팀장님이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팀장님.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아까 그 호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자기 직업에 조금 애매한 사람일수록 호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을 보여요. 경향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슷한 사례를 들고 왔는데, 그게 뭐냐, 수고하세요라는 거 나만 기분 나빠. 국립국어원 보면 수고하세요는 낮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놓고 무시하는 건가 생각이 한 번씩 들더라고. 이게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이거 똑같은 거 있었거든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리고 그 군대를 어디서 근무했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를 텐데, 저 때는 선임한테 수고하십시오 라는 말을 쓰면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부대가 뒤집어졌어. 근데 보통 그런 경우가 있거든. 군대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선임은 작업을 하고 있고 후임은 다른 작업을 하러 넘어가야 될 때가 있어. 그러면은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충성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 딱히 할 말이 없잖아. 선임이 수고하는 거 맞잖아. 그래서 고생하십시오 라고 해야 돼. 나는 이 말을 군대에서 처음 배웠어. 고생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휴가 나온 군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게 군발인 게 그래서 티가 나. 밥 먹고 어디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나올 때 고생하세요 하고 나. 그게 약간 군발인 티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똑같이 더 고생하라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결국에는. 근데 수고라는 말이 뭔가 더 아랫사람한테 쓰는 단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선임한테 감히 수고했어요 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고생하세요 라고 순화를 하라는 거야. 실제로 순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걔네가 수고를 고생으로 순화를 해서 선임들한테는 말해야 된다. 결국에는 똑같은 말인데. 근데 군대에서 또 그것도 있었어. 미친놈들. 제가 2등병 때는 그러니까 족구 같은 거를 하잖아요.
군대 가면 억울하게 욕먹는 일이 진짜 많아. 요즘 군대는 어떤지 이제 저는 모르겠는데 옛날 군대만 해도 선임이 틀렸다면 틀린 거야. 옳든 그르든. 그래가지고 족구를 하던 중에 보통 점수 카운트는 가장 짬이 안 되는 2등병이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부대만 그런 건지는 몰랐는데 우리 팀이 있고 상대 팀이 있잖아요. 근데 상대 팀 우리 팀을 통틀어서 가장 짬이 안 되는, 가장 입대한 지 얼마 안 되는 2등병이 점수를 셉니다. 그래서 제가 2등병 시절에 족구 수비를 보면서 점수를 셌죠. 점수를 셌는데 한 점이 끝날 때마다 이거를 외쳐줘야 되거든요. 13대 12입니다. 13대 13입니다. 13대 14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쳐줘야 돼. 근데 13대 14입니다 했더니 나랑 같이 저거를 하던 같은 팀 병장이 물어보는 거야. 야, 우리가 14냐? 쟤네가 13이냐?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랬죠. 우리가 14입니다. 이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이 씹새끼 빠져가지고 너 일로 와봐.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알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표준어가 아니에요. 우리 나라라고 해야 돼요. 내가 속해 있고, 그러니까 저희 나라라고 하는 말이 약간 잘못된 거야.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병장이 상대 팀이었으면은 제가 저희 팀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병장이 우리 팀이잖아. 그래서 우리 팀이 지금 이기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존나 개념 없다고 갈고를 먹어서 이등병 새끼가 어디 감히 병장 앞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냐고. 거기서 이제 따지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패급은 어떻게 하냐?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은 우리라는 게 맞다는 표현인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누구누구 병장님 이지랄하게 되죠. 그럼 그 새끼는 군생활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생활관까지 다 소문나. 야, 이번에 들어온 신병 개씹 노답이래 하면서 개패급 새끼가 들어왔대 어디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돼.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카운트 쓸 때는 무조건 저희 팀이 이기고 있습니다. 틀렸다는 걸 알면서 저희 팀이 이기고 있습니다. 이 새끼랑 나랑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인데 저희 팀이 이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도 지금 댓글이 1490개가 달렸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댓글 여론은 비슷하죠. 수고, 예민한 듯, 수고해요 보단 낫지. 형 낮은 사람 맞아. 그럼 뭐라고 하지? 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하는데 틀딱들은 수고하세요 라고 하면 한 소리함. 어른한테 하는 말 아니라고. 그쵸, 군대에서 하는 말이 딱 이겁니다. 언어의 사회성이란 게 있어서 요즘에는 수고하세요가 그냥 인사지 너 개고생하세요는 아닌 듯해. 그래서 난 고생하세요 하니까 니는 내가 고생하기를 원하나던데 그래서 그냥 수고하세요로 바꿈. 우리 상무도 고생하세요 하니까 고생하기 싫은데 이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도 결국에는 불편할 새끼는 불편하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언어에는 답은 없어. 이런 거 보면은 아휴 진짜로 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고하세요 라는 말에 불편함을 느끼지 보편적으로 쓰기엔 잘못된 표현인 건 맞잖아? 틀린 걸 틀렸다고 하는데 꼰대 틀딱이 왜 나오는지 참 아니야. 근데 이거는 조금 사회성이 없는 거라고 봐야 돼. 국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어도요 수고하세요 라는 말이 뭔가 좀 이상한 표현이라는 거를 알긴 알아요. 아는데 그냥 인사말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다 그냥 에휴, 이런 새끼들이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영어 인사에서 막 그런 거 있다. 롱타임 노씨 이런 거 있잖아요. 롱타임 노씨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이런 팩트 좋아하는 찐따 새끼들은 뭐가 롱타임 노씨야 우리 그저께도 봤잖아. 약간 이런 타입들이죠. 존나 싫은 애들, 진짜 상종하기 싫은 새끼들. 뭐가 불편해 이씨 뭐가. 그러면서 이런 새끼들 특징, 지 인생 수준에 대해서 야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인생 존망해 이런 식으로 팩트 박아주잖아. 개정색 빨면서 개지를 발광납니다. 이런 팩트 무새들 특징이 자기가 딜은 존나 잘 넣어. 근데 자기가 이제 딜을 받을 입장이었을 때는 방어력이 존나 낮아가지고 아주 딜을 하나도 못 받아. 공격만 되고 수비가 안 되는 타입들이 보통 이럽니다. 남 지적은 존나 잘하는데 자기가 지적당했을 때는 진짜 개거품 물고 진짜 난리나는 타입들. 저런 놈들은 안녕하세요 라고 해도 지랄함. 너 같으면 안녕하겠냐 이 지랄. 그쵸? 그러니까 보통 저런 사람들이 그거예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봉투에 넣어드릴까요? 라고 그 알바가 얘기를 하면은 그럼 이걸 그냥 들고 갈까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 약간 그런 타입인 거지. 수고하세요 라는 말이 그냥 안녕히 계세요랑 똑같다고 느끼고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살면서 안 들어봐서 하는 말 아닙니다. 저 20대 내내 서비스직에서 알바를 진짜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수고하세요 라는 말 들었을 때 저는 전혀 기분 나쁜 게 없었어요. 그냥 인사말이잖아. 인사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런 불편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라서 수고하세요 라는 말이 불편해, 이거 나만 불편한 거야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냥 친구로도 두기 싫습니다.
엘베에서 만나서 짧게 대화하다가 한 명이 내릴 때 수고하세요가 딱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의 없다는 의견이 자꾸 떠올라서 어버버하다가 인사 못해서 헤어질 때가 너무 많음. 그래서 요즘 파이팅 하세요를 입에 붙이려고 노력 중. 야, 이거 괜찮네. 오, 나도 이 말 자주 써.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 이렇게. 아유, 느낌 있네. 아유, 파이팅 하세요. 나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썼는데 늦은 오후에 마주치거나 하루에 2번 마주치고 고민이 생겼어. 늦은 오후에 마주치고 하루에 2번 마주치고. 난 그냥 매장 나올 때 수고하세요 인사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는 줄 몰랐음. 이런 프로 불편녀들이 질비한 세상 참 쉽지 않다. 나도 그렇게 느껴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라고 표현함. 어른한테 수고하세요 라는 표현 안 쓰는 걸로 배움. 수고와 고생 둘 다 하세요 안 붙이려고 함. 그리고 그게 예의라고 생각함. 나이 가지고 위아래 좀 그만 따지자. 어차피 다 죽음을 향해 가는 건데 그런 걸 일일이 따지고 살면 너무 피곤하지 않나? 업종과 상황의 차이일까요? 저는 손님이 수고하세요 하고 가시면 기분 좋던데 좋은 하루 되시라고 나도 한마디 더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랑 친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랑. 스타벅스 코리아 역시 아주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주 서비스 마인드도 남다르네요. 국어사전 사전적 의미로는 낮은 사람한테 쓰이는 말 표현이라고 하고 그런 뜻이 맞긴 하나 현실에서는 그렇게만 쓰임이 아니니 모든 말과 단어의 쓰임을 사전에 빗대어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뉘앙스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수고하세요 라는 말이 보통 좋게 받아들여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제가 말은 했지만 수고하세요 라는 말도 누가 굉장히 약간 조롱하는 토로 수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 모든 표현이 다 그렇죠. 그냥 수고하세요 라는 말도 약간 엿먹으라는 식으로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야. 이 일 같은 거를 이렇게 산더미 같이 던져놓고 수고하고 가면은 그것도 이제 기분이 쳐 나쁜 거고. 근데 정말 우리가 인사말 정도로 어떤 작별 인사를 할 때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굳이 기분 나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낮은 사람 있으면 기분 별로긴 함. 대놓고 무시한다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제가 누구누구 씨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보다 훨씬 더 나이 어린 사람이 저한테 리섭 씨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딱히 기분은 안 나빠. 근데 기분은 안 나쁜데 그렇다고 얘랑 같이 막 어떤 일 같은 거를 같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회적인 스킬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 직장을 구하기 전에 집에서 기본적인 가정교육 같은 거를 못 받은 느낌이 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사회생활 되게 안 해본 초짜 같은 티가 나고. 왜냐면은 내가 얘랑 같이 일을 해, 이 어린애랑 얘랑 같이 일을 해서 내가 뭘 시키겠어 얘한테. 예를 들어 다른 업체에 얘한테 전화 한 통 하라고 내가 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어린애가 나한테 씨라고 부르는 애한테 중요한 거래처에다가 전화를 하라고 시킬 수 있겠어요 제가? 못 시킬 거 아니야. 내가 아직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저걸 안 만드는 그런 스킬은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가능하냐? 낮은 사람한테 하는 말인 것도 알고 있고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쓰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그냥 나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고생하셨습니다 과거형은 씀, 고생하세요 수고하세요 하라는 식의 표현은 안 씀. 이분이 현명하네요. 그러니까 굳이 안 좋은 상황을 굳이 안 만드는 거죠.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쓰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가 정말 처세를 잘하는 사람의 마인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정도가 저도 그냥 낫다고 봅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게 되게 애매한 거지.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는데 나보다 상사가 아직 퇴근을 안 했어. 퇴근을 안 했고 나는 먼저 가야 되는 상황이야. 내가 할 일이 다 끝났어. 그렇다고 내가 이 새끼 거를 도와주면서 같이 야근을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러면 인사를 하고 가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뭐 수고하세요 고생하세요 이런 게 조금 애매하잖아. 거기서 무슨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막 이럴 수는 없잖아. 그리고 뭐 고생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 쓰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저 오늘 집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긴 하지. 제가 또 조소기업만 다녀봐가지고 대기업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조소기업의 처세는 그거예요. 내가 할 일이 다 끝났어도 일단 상사한테 이제 퇴근 보고를 할 때는 죄송하다고 해야 돼. 그게 존나 이상하긴 한데 나한테 할당된 업무가 다 끝났는데 우리 팀장님이 일을 하고 아직 있으면은 퇴근하면서 팀장님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먼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나와야 돼. 약간 그런 것들이 있죠. 유교 사상이 나라를 망친다 크크크. 형 5일 동안 그뜰 당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무려 5일 동안 댓글이 달리고 있는 거구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 맞고 수고하세요 고생하세요는 틀리다. 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하고 나옴. 이거 레알 문맥 못 짚는 댓글이 거의 반이네.
근데 문맥을 못 짚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웃겨.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와. 아니면은 편의점 같은 데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삐빅 하고 나한테 뭐 담아줬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는 것도 웃긴 거 아니야. 이럴 때는 그냥 뭐 수고하세요 내지 고생하세요가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 스무스하고. 그래서 이거 지금 맞다 틀리다의 기준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답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난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한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10분 동안 서서 혼났다. 그 뒤로 그 말 자체는 안 쓰게 돼. 약간 그런 거 있지. 국어 선생님한테 이 말을 해가지고 좀 극딜을 먹었을 수도 있겠다. 국어 선생님은 또 이런 데 예민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과거 선생님들이 이런 게 진짜 심하긴 했어.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애들을 쥐잡듯이 잡고. 내가 옛날에 중학교 때 그 당시 국사 선생님이었나 역사 선생님이었나 한테 뒤지게 두들겨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교권이 정말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교권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촌지라는 게 좀 있었을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런 거 전혀 줘본 적도 없고 저도 보지도 못했지만 뭐 어느 정도는 있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아무튼 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점심시간에 밥을 남겼었나 그랬었어. 근데 밥을 남겼는데 그 새끼는 그 새끼라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면은 진짜 그 개새끼여가지고 완전히 우리 담임도 아니었는데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가 밥을 남긴 거를 본 거야. 그러더니만 이거를 보더니 갑자기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야, 이 쌀 한 톨에는 농부의 땀이 무슨 88방울인가가 들었대. 무슨 뭐라고 뭐 이상한 소리를 했었어. 쌀 한 톨에는 농부의 땀이 몇 방울이 들었는지를 아냐는 거야. 여기에는 농부들이 뭐 1년 내내 막 진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뭐 사시사철 얼마나 고생을 한 건지 아냐. 이거를 네가 남기면은 그분들께 신뢰가 되는 거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말을 막 엄청나게 하는 거야. 그래도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반박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난 또 존나 INTP답게 그냥 팩트만 말한 거야. 나도 거기서 여기 근데 이거 하나당 땀 88방울 들어가면 농부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랬다가 바로 기사대기 맞았어. 나는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아니 땀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사람이 죽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한마디 했다가 아니 책상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기사대기를 존나 맞았다니까 내가. 옛날에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선생님들이 참 애들 진짜 많이 갈구기도 갈구고 이상한 걸로 많이 두들겨 패기도 하고 진짜. 아무튼 수고하다의 사전적 정의 정도는 제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립국어원 자료예요.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썼다. 자네가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걸 늘 고맙게 생각하네. 답서를 받은 전봉주는 만족한 듯이 수고했다는 말을 연발했다. 그러니까 이 예시에서 나오는 이 문장만 봐도 아랫사람한테 하는 대사긴 하죠. 딱 봐도 자네가 우리를 위해 늘 고맙게 생각하네. 그래서 이걸로 하도 사람들이 난리를 쳐서 국민일보에까지 나왔습니다. 과거에. 수고하세요 대체어 없나? 수고는 힘들이고 애씀을 뜻해. 2년차 직장인 유모씨는 최근 직장 상사와 대화하다 크게 혼이 났다. 업무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수고하십시오 라고 말했다가 예의가 없다며 한 소리 들었다. 유씨는 윗사람에게 써서는 안 되는 말인 건 알고 있었지만 수고하시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데 난감하다 라고 했다. 그쵸? 아까 제가 말했던 거죠. 수고하시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는 있어. 도저히 그 말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걸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 있긴 있단 말이야. 국립국어원은 표준 언어 예절에서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윗사람에게 절대로 써서는 안 될 말이라고 설명한다. 비슷하게 사용하는 고생하십니다도 마찬가지다. 국립국어원은 공적 관계에서 또는 윗사람에게 수고하다 라는 표현을 써야 할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다른 인사를 찾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랫사람이 일하는 윗사람을 두고 자리를 떠난다면 수고하세요 대신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하라는 식이다. 이 새끼 직장생활 안 해봤네요. 그러니까 먼저 가겠습니다의 뒤에 그러니까 약간 이게 눈치가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왜 수고하세요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먼저 가겠습니다라는 말은 당연히 하지. 누가 안 해. 먼저 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가 세트잖아. 세트.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가 세트잖아. 근데 무슨 뭐 수고하세요 대신 먼저 가겠습니다는 뭐야. 보통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하는데
힘든 일을 하고 떠나는 윗사람에게도 수고하셨습니다 대신 안녕히 가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같은 인사를 건네라고 제안한다. 결국 국립국어원도 수고하세요를 완벽하게 대체해줄 표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장면을 표준어로 고수하던 국립국어원은 2011년 규범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불편을 이유로 짜장면도 표준어로 허용했다. 이처럼 국립국어원이 아랫사람의 수고하세요 인사를 허락할 때까지는 매번 수고하세요의 대체 표현을 찾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아휴, 그래서 저는 그냥 국립국어원에서 진짜 이놈의 자장면, 짜장면으로 바꾼 것처럼 이것도 바꿔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수고하세요 다 써라, 수고하세요 땅땅땅, 수고하세요 써, 그냥 다 써라 이렇게 해주면 저는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아. 이게 뭐라고 진짜.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거를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 예쁘게 하라는 애들 특징. 그냥 결국에는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 그거잖아. 결국에 다 이거야.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네일샵 주인을 뭐라고 부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고하세요는 본질적으로 기분이 나쁘다, 그딴 데에 쓸 게 아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엔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일로 가는 거예요. 말 예쁘게 하라고. 그쵸? 그래서 약사분께서 지금 블라인드에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자존감이 대체로 낮음. 그쵸, 이것도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약간의 날선 대화만으로도 그나마 있을랑 말랑한 자존감이 무너져 내림. 그리고 말 예쁘게 하라는 애들 보면 거의 다 여자임. 자존감은 생존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봐도 됨. 독자 생존이 불가능했던 초기 암컷 인류 DNA가 아직도 깊게 남아있는데 무리에서 퇴출되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울어제끼던 여자애들도 이걸로 해석 가능. 이거는 너무 많이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예쁘게 해서 나쁠 건 없음. 사회적인 스킬 면에서. 와, 이분은 저랑 거의 완벽하게 관점이 같네요. 와, 자존감이 낮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존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표현도 제 표현이라고는 조금 달랐지만 자기 직업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없는 사람일수록 제가 이런 식으로 자꾸 올려치기를 하려고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계속 강조했던 게 말을 예쁘게 해서는 나쁠 건 없다 라는 주의였죠. 제가 사회적인 스킬 면에서. 그래서 말을 예쁘게 안 하는 사람이랑은 저도 일을 하기가 싫다. 나한테 말을 예쁘게 안 해도 돼. 나는 기분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런 사회성 떨어지는 사람이랑 굳이 무언가를 같이 도모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었는데, 일단 댓글을 보면 나는 글 내용 공감하는데 말 예쁘게 해서 나쁠 건 없는데 강요하고 집착한 애들은 뭐 하나 결핍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강요하고 집착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도 맞기는 맞아. 근데 정말 별거 아닌 거에 너무 집착하고, 그러니까 쌍욕을 내가 들은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분명히 웃으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뉘앙스. 그러니까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려고 얘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유쾌한 마음에 약간 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갖다가 이제 꼬투리 잡고 이런 새끼들을 보면은 짜증이 나죠. 공감이 1도 안 됨. 난 고추인데 남녀 불문 쏘듯이 말하고 가르치려 드는 애들 보면 그냥 남 확정. 상대 자존감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교육 잘못 받는 애들이 말에 가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글쓴이는 과민 반응하는 애들을 보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틀린 말은 아니야. 이 사람은 약간 그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팩트만 짚어대는 찌따 새끼들을 상상을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팩트충들을 상상을 하면서 이제 분위기 다 흐리는 그런 미친놈들을 생각하면서 걔네들이 가정교육을 못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맞고 그 과민 반응하는 애들을 생각하면서 쓴 글쓴이의 생각도 맞습니다. 비약이 좀 있네. 너가 말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많음. 말 예쁘게 하는 거에 대해 집착한다고 그게 자존감과 연관짓기는 좀 확대 측면이라 일이 부정적인 댓글이 많은 거. 맞아요. 아, 부정적인 댓글이 맞나 보네. 아래에 뭐가 있나 좀 더 볼게요. 일부 공감됨.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나쁜 말을 들어도 잘 흘려보내는 것 같아.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하지 않고 쟤 뭐 기분 나쁜 일 있나 하는 식으로. 통찰 좋네. 뭔 소리래. 말 이쁘게 해라 라고 하는 게 자존감이 낮은 거요? 나는 내 자식한테도 말 이쁘게 하라고 가르칠 건데 그냥 충고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걸. 다 그러니까 이 갑론들박이 펼쳐지고 있는 이유가 다 다른 예시를 생각 중에서 지금 이러는 거야. 이 글쓴이가 예를 들어서 예시를 섞어가면서 글을 쓰면 이런 오해가 안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글 있잖아요. 네일샵 주인을 원장님이라고 불렀더니 무슨 지랄 발광하는 애들 보면 자존감이 낮은 거다 라는 얘기를 했으면 다 공감을 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정상적인 회사 잘 다니고 계신 분들이고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지금 어떤 예시 같은 것도 없고 글도 너무 짧아 지금. 그래가지고 이런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자존감 높다는 사람 특징. 대체로 본인이 자존감 낮음. 집에 가서 씩씩거림. 말하는 싸가지 존나 없음.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고,
남자 중에도 말 예쁘게 하는 사람 이상형이라는 애들 은근히 많음. 그런 애들 만나봤는데 말 한마디에 예민하게 울거나 자존감 낮고 상대방 말에 휘둘리더라. 상처 주는 말, 못된 말 말고 일상 대화에서 표정, 말투 이런 거에 의미 부여함. 나도 말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칭찬 진짜 많이 듣는 편인데도 저런 남자 사귈 때는 말투, 표정, 단어로 삐지고 서운해하고 지적받고 그랬음. 이 글의 본질은 말 못되게 해도 된다가 아니라 말 예쁘게 하라는 걸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말 평범하게 했는데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것 같은데, 다들 말 못되게 한다는 반대 상황에 꽂히네. 오늘도 오늘의 현자 나왔습니다. 새 회사에 다니고 계신 아마 어떤 굉장히 유망한 스타트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인가봐요.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거를 다 싹 다 정리해놨죠 지금. 그래서 이 약사분도 작성자분도 지능도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르니까 라고 시크하게 팩폭을 박아놓고 가셨어. 왜냐면 쓰니가 본문의 말을 별로게 해서 그런 거임. 같은 말도 부드럽게 써놨으면 이렇게까지 댓글 안 달렸을걸? 본인이 말을 안 예쁘게 한 원인도 있을 텐데 마치 그 사람만 자존감이 낮은 양 써놓으니 좋은 댓글 안 달리는 거겠징. 근데 말 못되게 하는 게 더 자존감 없어 보여. 그건 결핍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의 방어기제가 발동해서 못된 말을 할 때임. 아무튼 민감한 사람이 쓴 고민글까지 가져왔습니다. 제목, 사람들 말투에 많이 예민하고 민감해요. 제가 사람들 말투에 민감한데요, 별뜻 아니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알겠는데 남의 대답에 예민해요. 무슨 뜻이지? 좀 더 좋게 대답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제가 짜증나네요. 이게 자기가 지금 짜증이 나는 대화의 예시예요. 야 우리 거기서 기다리면 줄 서야 되지 않을까? 라고 했더니 지인이 줄 서면 되지 뭐. 또 웃으면서 지인이 말하네요. 감기 걸렸을 때 너 이거 먹어도 돼?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이 사람은 조금 예민하긴 한 것 같네요. 여기에는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보겠습니다. 매사 부정, 의심, 초조, 불안, 강박장애. 한 사람은 느긋, 긍정 마인드. 누가 더 보기 안 좋을까요? 답은 원글이가. 우리 남편이 지인분처럼 대답해요. 제가 글을 쓴 적도 있어요. 뭐뭐 하면 되지 뭐. 이거 습관처럼 쓰는데요, 듣는 사람 맥 빠지고 짜증나요. 느긋하고 여유 있어서 그런 거랑 완전 달라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회피 성향, 소심함 가지고 있고 공감 능력도 떨어져요. 맞아. 여성분들이 남자친구한테 보통 가장 바라는 게 그걸 거야. 말 좀 예쁘게 쓰면 좋겠다. 근데 사실 남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크게 막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한테 바라는 게 막 딱히 막 되게 어마어마한 걸 바라지 않거든요. 보면은 여자친구가 그냥 자기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고, 잘했다 잘한다 해주는 거를 좋아해. 우리 오빠가 최고다, 우리 남편이 최고다, 야 이것만 해주면 남자는 끝이야. 그냥 끝. 근데 여자들이 이 쉬운 거를 못 해줘. 남자가 어떤 도 아닌 거를 해도 그냥 와 진짜 막 여보가 있어서 여보 없었으면 나 어쩔 뻔했어, 이렇게 말만 해주면 되는 걸 여자들은 이걸 못해. 가르쳐줘도 못해요. 가르쳐줘도 못하는데 남자들은 뭘 못하냐? 남자들은 말 이쁘게 하는 걸 못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사랑해라는 말만 해줘도 되는 거를, 그 말을 죽었다 깨나도 못해. 남자들이 하는 가장 전형적인 답변이 뭐냐? 자꾸 여자한테 사랑한다는 표현해라, 예쁘게 말해라 라고 하면은 남자들은 어떻게 한다? 야 내가 밖에서 돈 다 벌어다 주고, 내가 기념일날에 얼마짜리도 사주고, 펜션 같은 데도 놀러가는 거 내가 다 알아보고, 여행 계획도 다 세우고, 내가 너를 안 사랑하면 대체 너한테 왜 이러겠냐, 이런 식으로 나와. 여자친구가 오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면은 나 사랑해 라고 해주면 되잖아. 그냥 넌 왜 그거를 맨날 물어봐, 이런 식으로 가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냥 여자는 사랑한다고 해도 그걸 100번 듣고 싶어. 그러면은 100번 아니 말하는데 돈 드나요? 말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해주면 돼. 그냥 결국에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 여자도 남자한테 우리 오빠가 최고다, 우리 남편이 최고다, 내 남자친구가 최고다 라고 그 쉬운 거를 안 해줘서 남자의 자존감을 깎아먹고, 남자의 경우에는 그 쉬운 애정 표현을 안 하고 자꾸만 내가 너를 안 좋아하면은 대체 이렇게 피곤한데 주말에 나와가지고 너랑 왜 이러고 있겠냐 막 짜증이 나. 그러니까 뭔지 나도 알아. 나도 남자여서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저도 20대 때 성숙하지 못했을 때 그랬어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나 막 진짜 막 맨날 뭐 투잡 쓰리잡 하고 막 피곤해 죽겠는데, 막 진짜 막 여자친구 있으니까 여자친구랑 만나러, 나 솔직히 영화 보는 것도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재. 그래서 영화 보러 이제 꾸벅꾸벅 졸면서 나가. 근데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만 무슨 뭐 사랑하느냐 어쩌고저쩌고 존나 물어봐. 그러면은 아이씨
내가 지를 안 사랑하면 대체 지랑 왜 지금 이 황금 같은 주말에 나와가지고 내가 왜 영화를 보고 존나 맛대가리도 없는 파스타를 내가 왜 먹고 있고, 내가 니를 안 사랑하면은 순댓국에 소주나 먹고 있겠지. 막 이런 생각이 막 진짜 막 화가 막 뻗친단 말이야. 이 왜 당연한 소리를 나한테 왜 하는 거고 자꾸만 당연한 말을 왜 자꾸 나한테 해달라고 하는 건지가 너무 짜증이 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결국에는 해줘야 되더라고. 여자들은 해줘야 돼. 그래서 결국에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해주면 돼. 그거 말하는 거 얼마나 힘들다고.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고 우리 연인 관계에 있어서 평화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정말 표현 같은 거 잘 못하는 분이다, 내가 여자친구한테 지난달에 500만원짜리 샤넬백을 사줬어도 그냥 사랑한다는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건 또 아닙니다. 500만원짜리 샤넬백이 더 중요한 여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까지 해주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지. 현실적으로 500만원짜리 샤넬백이 더 좋겠지, 여자들도. 야, 너 내가 사랑한다고 한번 해줄까? 샤넬백 하나 사줄까? 하면 여자들도 열에 9도 아니야, 열이면 열 다 샤넬백 달라고 하겠지. 하지만 샤넬백도 받았지만 사랑한다는 말도 듣고 싶다.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거면은 내가 여자들이 너무하네 라고 할 텐데, 그럴 테지만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자들이 좀 오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은 사랑한다고 해주고, 그거 뭐 대답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건 짜증나. 얼만큼 사랑해까지 가지는 말자, 우리 여자들아. 남자가 사랑해 라고 하면은 이거는 합의 보자. 그놈의 얼만큼 사랑. 그리고 또 여자들이 자꾸만 창의적인 답변을 원해. 야, 너네는 얼마나 창의적으로 그거 맨날 답변 바꿔가면서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야, 내가 무슨 면접 보러 나왔어? 내 머리를 왜 자꾸 굴려야 되는 거야? 안 그래도 평일에 회사에서 진짜 막 창의력 쏟아내느라 지금 뇌가 절에오는 이 남자들한테 왜 자꾸 창의력을 요구하냐고. 오빠 나 사랑해 했을 때 사랑해, 아이고 우리 누구누구 너무 예쁘지, 너무 사랑해 라고 하면 거기서 끝내자, 제발 좀. 얼만큼 사랑해까지는 우리 가지 맙시다. 이거 너무하잖아. 제가 뭐라 그랬죠? 남자들한테 여자들이 우리 오빠가 최고야, 내 남자친구가 최고야, 그거면 된다 그랬죠, 남자들이. 근데 남자들은 거기서 그래? 내가 얼만큼 최고야?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남자친구가 충분히 사랑한다고 해줬으면, 그러니까 남자들도 솔직히 짜증나는 게 이해는 돼. 자꾸만 끝이 없어. 얼만큼 사랑해? 해가지고 그냥 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거밖에 할 말이 뭐가 있어. 그러면은 진부해, 성의 없어. 이러니까 남자들이 짜증이 나는 거야. 하다가 처음에 맞아 이것도 맞다. 처음에는 남자들이 한두 번은 이렇게 얘기를 다 해줘, 정상적인 남자면은. 근데 하도 내가 사랑하시라고 하면은 그 뒷부분이 나온 거를 아니까 이게 짜증나서 대답하기가 싫은 거야. 맞아. 내가 연애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내가 이 메커니즘을 까먹었네. 왜 짜증이 나냐면 자꾸만 사랑해에서 끝나야 되는데 얼만큼 짜증났냐, 얼만큼 짜증났냐 얼만큼 사랑하냐고 자꾸 따져 물어. 이거를 진짜. 그래서 여성분들도 남자친구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좀 자주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제발 1절만 하세요. 1절만. 오빠 나 사랑해 라고 하면은 우리 누구누구 사랑하자라면 오빠 나도 사랑해 에서 그냥 훈훈하게 끝내. 아시겠죠? 영혼 없다, 성의 없다, 진정성이 안 보인다, 3단 콤보. 바로 자료화면이 또 이런 게 나오네요. 연인의 말투에 기분 상했던 적 있나? 92.2%가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화라든지 어떤 말을 이쁘게 하는 것들이 정말 특히 연인 사이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만 표현을 잘 해줘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인의 어떤 말투에 가장 기분이 상했나? 시니컬한 냉소적인 말투, 성의 없는 말투, 무시하는 말투, 직선적이고 단호한 말투. 내 연인에게 기대하는 말투는 61.2%가 밝고 긍정적인 말투, 26.1%가 친절한 말투, 6.2%가 귀여움과 애교가 있는 말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여성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절 하지 마세요. 노래방 아닙니다. 2절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 이렇게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여자친구들도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 내가 알아.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은 그 상황이 너무 행복하고
친하고 뭔가 같이 티키타카 하면서 장난도 치고 싶고 막 하고 싶잖아. 근데 그거는 거의 썸 탈 때랑 그냥 사귄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에서 끝내자. 남자들이 무슨 야 스티브 잡스도 그런 창의력을 발휘를 하지 못해. 그거를 매일 맨날 물어봐. 얼만큼 사랑하니? 그거 어떻게 진짜. 아무튼 간에 오늘 한 가지 주제가 진짜 너무 길었다. 잠깐만. 첫 주제가 이거였죠. 네일샵 주인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러니까 결론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일샵 주인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냥 사장님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일샵은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 사장님 아니면은 보통 여자들은 언니라고도 많이 하더만. 언니라고 하는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언니도 좀 그렇고 그냥 기본적으로 사장님이 맞아. 왜냐면 네일샵 주인이면 사장이잖아. 그래서 사장님으로 부르는 게 맞고, 이게 만약에 불편한 네일샵 주인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 네일샵은 안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여자라면은. 그리고 호칭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심한 거는 맞다. 근데 심한 거는 맞지만 그거는 내가 알고 있되, 내가 쳐야 될 건 뭐냐, 누군가가 나한테 호칭을 인플레이션을 뺀 상태로 나를 불러도 나는 기분이 안 나빠할 정도의 자존감을 키우고,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처세 같은 걸 잘 하기 위해서는 너무 팩트적으로 다들 쓰니까 나도 써도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명 중에 1명이라도 기분이 나쁠 만한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안 쓰는 게 사회생활 할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